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영어에서 정당을 부르는 단어 토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글을 읽다 보면 가끔 토리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T-O-R-Y. T는 대문자로 쓰죠. 보수당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제가 보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적게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하지만 호주에서는 좀 더 많이 씁니다. 영국 신문에 보면 뭐 엄청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호주에 관련된 신문에서 토리라는 단어가 쓰인 예를 두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언제부터 무슨 의미로 쓰기 시작했는가를 알아보러 가는 것이 오늘 녹음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선 토리가 쓰인 예를 두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news.com.au에 나온 8월 20일에 나온 기사예요. 그 기사의 제목은 The latest leadership spill proves one thing. Democracy is dead in Australia. 근래에 있었던 새로운 호주 수상을 뽑는 과정은 어떤 일을 증명하였다. 그것이 증명한 것은 무엇이냐? Democracy is dead in Australia. 호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걸 증명한다. 이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뭐 이 기사를 다 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거기에 토리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토리가 나온 문장을 읽겠습니다. Mr. Abbott did keep his three-word promises. Mr. Abbott이, 그러니까 토니 애봇이 약속을 지켰다. He stopped the boat. 그는 배를 멈췄고, 그러니까 난민이 온 배를 멈췄다는 것이죠. And he axed the tax. Axed the tax. 좀 재밌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세금을 낮췄으며, ax는 도끼죠. 도끼로 세금을 확 자른 거예요. And they were two things the Tory base cared about the most. 그러니까 그 난민을 멈추는 것과 세금을 줄이는 것이 Tory base, 보수적 유권자들 cared about the most. 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다. 가장 신경 쓰는 두 가지 사건이었다. 여기서 Tory base가 보수적 유권자층이에요. 그러니까 토리는 보수당이고 토리 베이스는 그 당이 존재하는 지지 기반이 토리 베이스인 것이죠. 그래서 토리는 보수당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8월 25일에 나온 다른 기사인데요. 그거는 외국 신문이에요. 영국 신문에 나온 것인데 기사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건 제목만 보면 됩니다. Australia's Prime Minister toppled. 호주의 수상이 실각되었다. 넘어졌다. As Tory government gets desperate. 보수당 정권이 자포자기하면서 혹은 보수당 정부가 필사적으로 되면서 그 수상이 물러났다. 여기서도 Tory government는 보수당 정권이죠. 혹은 보수당 정부. 그래서 토리는 여기에서도 보수당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형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아까의 기사에서도 토리 베이스에서 토리도 보수당이었었고 여기에 토리 거버먼트도 보수당입니다. 이거 영국에서도 토리 그러면 보수당이고 뉴질랜드에서도 토리 그러면 현재 뉴질랜드의 내셔널이죠. 호주에서는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국 신문에서 자유연립 내각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그거를 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1차적으로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목표는 그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으며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사실 외래어거든요. 그거를 알아보러 가는 것인데, 그걸 알아보려면 영국의 17세기 역사를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 등장인물이 좀 넓게 보아 한 10명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 10명을 마구 끌어오면 좀 복잡해지니까 여기 키위랑 호주 가자에 과거에 이미 등장하셨던 분들을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넓혀가면 됩니다. 우선 과거에 그 여왕 퇴출 국민투표 작전, 거기에 나오셨던 분이 계세요. 올리버 크롬웰. 청교도이고 그 다음에 영국의 왕실을 멈추게 했죠. 왕의 목을 뱀으로써. 그래서 자기가 한때 공화국의 우두머리, 왕이 없는 영국의 공화국의 우두머리를 하였던 올리버 크롬웰. 그 사람이 오늘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찰스 2세예요. 이 사람 영국 왕인데 자기가 영국 왕이 되어서 이제 한동안 금지되었던 연극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죠. 야, 극장문도 열고 연극 보러 가서 재밌게 놀아. 그리고 이제 여자 역할은 여자들이 하도록 해. 이렇게 한 왕, 그 사람이 찰스 2세입니다. 그 사람
키위랑 호주 과자의 레이디 맥베스 편에 등장하셨던 분이죠. 그 다음 등장은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언어예요. 아일랜드, 영국 왼쪽에 있는 아일랜드 섬에서 원래 쓰고 있던 말, 자기들이 영어가 수입되기 전에 쓰고 있던 말, 자기네 말이죠. Irish Gaelic. 그게 오늘 등장, 그걸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등장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Irish Gaelic은 백제, 독일, 그리고 영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과거의 키위랑 호주 과자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요소 혹은 인물들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끌어와야 합니다.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왕의 목을 한번 베죠. 왕의 목을 베고 이 올리버 크롬웰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의 역할을 하셨던 분, 그 목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 찰스 2세라는 사람의 아버지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다시피 의회랑 영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의회가 이끄는,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군대에 잡혀서 결국 처형이 됩니다. 그 처형될 때 사람들이 많이 본 앞에서 자 이제 왕의 목을 벤다 해서 왕의 목을 확 베는 장면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그게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는 찰스 2세의 아버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영국의 왕권은 분명해지죠. 영국의 왕이 좀 그릇된 욕망을 가지면 목이 잘릴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죠. 이거를 1649년에 보여주니까 그 이후에 있는 왕들은 권력이 확 줄어든 왕들입니다. 이제 영국의 왕이 없어지니까 그때를 일종의 혼란한 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이리시들. 아이리시들은 늘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고 그러한 노력은 20세기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1640 몇 년 이때는 당연히 늘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왕이 처형되고 약간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제 한번 그걸 더 세게 합니다. 그때가 1649년, 1650년인데 이때는 색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영국 안에서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그 반역 세력들,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그 사람들과 한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일랜드에 있는 도적 세력들, 여기 영어로는 outlaw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영국의 왕당파, 즉 찰스 1세를 지지하던 그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제 새로운 권력을 갖게 된 올리버 크롬웰에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력을 물리치려고 이 청교도 세력, 그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새로운 권력,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아일랜드로 갑니다. 거기 그래서 아일랜드를 9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게 반역 세력들을 쫓아다녀요. 근데 사실 저쪽은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아이리시 쪽은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적들, 아웃로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게릴라 전술처럼 한국어로 치면은 빨치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아일랜드에 있는 도적들, 그거를 영어가 아닌 아이리시, 자기네 게일릭으로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영어가 아니니까 제가 발음을 찾지 않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걸 제가 녹음해 왔으니까 들어보시죠. These outlaws became known in Irish as Tories. So the origin of Tory was born. 사실 오늘의 이 녹음을 줄인다면 조금 전에 이 사람 영어로 말한 이거 한 5초쯤 될 것 같은데 그거면 이게 전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아저씨가 말하는 대로 outlaws, 그 불안당들, 그 갱들, 아일랜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그 아이리시 말로 나왔죠. 그거를 영어로 받아들인 단어가 T-O-R-Y, Tory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Tory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영어로서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아이리시 말로는 늘 있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죽은 왕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왕정을 세워보고자 평소에는 함께 하지 않았던 아일랜드에 있는 도적들과 뭔가 도모하였던 그 영국의 왕당파들, 그 사람들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왕당파가 아닌 사람들이 너 토리지?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주 나쁜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
아주 최고로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동안 아주 과거에 있는 영국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좀 가깝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익숙한 상황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과거의 어떤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하여 현재 있는 정권을 공격했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게요. 완전 상상입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위해서 이승만 있을 때를 상상해 볼게요. 이승만이 대통령일 때 영 이승만은 아니야.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 물러나게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이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뭔가 결과가 잘 안 나오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일 중국에 있는 어떤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국에 있는 어떤 세력은 뭐 좋은 게 많이 있었겠죠. 돈이 많이 있던가 아니면 뭐 힘이 세던가 뭐 그런 게 있는 중국 세력과 손을 잡았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저 사람들 중국하고 손잡아서 현재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이승만 박사를 어떻게, 만일 이렇게 부른다면 그 중국과 손잡은 그 세력, 그 한국 사람들을 아주 낮춰서 부르는 말 좀 생각해보면 이런 거 어떨까 싶어요. 사람을 낮춰서 부르면 더 심한 말이 있겠지만 약간 부드럽게 제가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 마파두부 같은 놈들아, 쟤네들은 마파두부야. 혹은 쟤들은 깐풍기야. 중국 애들과 손잡고 우리 이 박사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러면 그 깐풍기, 너 깐풍기지? 이렇게 부르면 너 일종의 반역 세력으로 중국과 손을 잡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지? 그렇게 부르는 말, 그 깐풍기에 해당하는 그 말이 토리라는 거죠. 참고로 이 키위랑 호주 과자가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이 멜번에 산다의 이 사회적인 위신을 고려하여, 체면을 고려하여 제가 더 심한 말을 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마파두부나 깐풍기처럼 아주 점잖은 단어를 골라서 줄거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파두부와 깐풍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이번에는 언제로 가느냐? 1679년으로 갑니다. 1679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아까 그 연극을 다시 해라 라고 말한 그 왕, 그 사람 찰스 2세인데 이 사람이 연애를 많이 해요. 그리고 와이프도 있지만 정상적인 왕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들한테 아이는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뭐 그 아이들이 왕자는 아니고, 그래서 후계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계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찰스 2세의 뒤를 이을 왕의 후보로 이 사람 동생이 있어요. 찰스 2세의 동생. 그 사람 제임스란 사람인데요. 이 찰스 2세란 사람은 1630년생이고 이 제임스, 그 사람 동생은 3살 아래예요. 1633년생. 그런데 이 제임스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제임스라는 사람 왕 못되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회에도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제외하는 일, 즉 제임스를 왕권의 후보로 제외하는 일, 그런 사람들, 그걸 동사로 exclude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exclude 하고 싶어하는 사람, 제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exclusioners라고 불러요. 제외하려는 세력. 그러면 반대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제임스는 왕이 되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편안하게 왕당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왕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가야 이제 자기들이 호의호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당파죠. 그러니까 exclusioners, 즉 제임스가 왕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왕당파가 미워요.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알고 이제 사전에 나온 정의를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전에 나온 정의는 bbc.com에 지금 영국 역사를 다루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중 한 페이지에 이 토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dictionary definitions, 아주 기름기를 다 빼고 뭐 배경 설명 그런 거 없이 딱 사전적으로 토리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를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앞에까지는 역사적인 배경을 마구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토리 거기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 그 앞에의 줄거리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은 토리라는 단어를 본 것이고 2는 토리의 T자를 대문자로 쓴 그런 정치적인 집단을 말하는 건데 우리 두 개 다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 토리는 17세기 역사에서 one of the dispossessed Irish, 재산을 뺏긴 아일랜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Who became outlaws, 도적이 돼요.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Subsisting by plundering and killing the English settlers and soldiers.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영국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영국 사람들을 죽여요. 보통 영국 사람 아니면 영국 군인들. 그게 이제 토리의 1차적인 의미고요. 그 다음 대문자 T로 했을 때는 무엇이냐? A nickname given in 1679 by the exclusioners. exclusioners는 조금 아까 했습니다. 제임스 2세를 exclude 하려고 하는 사람들, 즉 제임스 2세가 왕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1679년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누구에게 그 이름을 주느냐 하면 to those who oppose the exclusion. 그 제외하려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제임스가 왕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토리. 그러니까 제임스를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왕당파를 향해서 너 제임스가 왕이 되게 하려는 거야? 에이 나쁜 놈들 이렇게 부르면서 너 토리지 이렇게 그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단어 하나 자기네가 생각해내서 이제 갖다가 붙인 거죠. 그게 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리의 어원, 영어가 아닌 어원도 보았고 어느 사건을 통하여 그 토리라는 것이 정치적인 집단을 부르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때도 알게 되었어요. 1679년 혹은 1680년 이때부터 그게 정치 집단을 부르는 말인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 보수당, 그 정당을 계속 토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토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짧고 분명한 단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쓰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토리인데 조금 더 남았어요. 아까 그 이승만 예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깐풍기 혹은 마파두부라고 부른다면 그거라고 불리는 그 본인들, 그 깐풍기들이 또 반대편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중국과 연결해서 깐풍기로 불렀으니까 자기들은 원래 한국에 있던 사람들을 뭔가 한국 음식에다가 비유해서 불러야 되겠죠.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밥 어떨까 합니다. 김밥 중국에서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지만 뭐 없다 치고 그러니까 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 깐풍기지 이렇게 하면 깐풍기들이 그 반대편을 향해서 그럼 너 이승만의 현재 행동을 지지한다는 거야? 에이 이 김밥 같은 놈들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김밥은 깐풍기가 자기네 반대편을 향해서 쓰는 말인 거예요. 이게 또 나쁘게 부르는 말이죠. 제가 뭐 김밥을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김밥 좋은 음식이죠. 그런 식으로 그 토리라고 불린 사람들이 자기를 토리라고 부른 그 반대편 사람들을 향해서 또 부르는 말이 생겼어요. 다행히 그 말은 이제 영어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을 빌려오지 않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토리라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왕의 활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왕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대줬다던가 아니면 왕으로부터 땅과 자귀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뭐 자기네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높은 자리를 했다던가 이런 좀 배우고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죠. 아마 자기들끼리 편지 쓸 때 라틴어로 편지 쓸지도 몰라요. 혹은 자기들끼리 대화할 땐 남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 말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먹을 때는 어디에서 수입해온 그런 고상한 음식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왕당파죠. 그리고 머리에는 무슨 이태리에서 가져온 무슨 환상적인 리본 같은 거 달고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무슨 신발은 또 뭐 어디에서 누가 디자인한 거 그런 거 갖다가 신고 전쟁을 할 때에도. 그래서 토리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wig예요. 그러니까 김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wig는 원래 위가모라는 단어에서 왔다는데 위가모는
그 소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왕당파가 보기엔 농사 짓는 혹은 동물이나 이 다루는 영 배우지 못한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죠. 서로를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적놈들, 배우지 못한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뉴질랜드에서 소 몰고 다니는 거 상당히 좋은 직업인데 하여튼 위거모어는 그거랍니다. 소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위그를 설명한 위키피디아에 제가 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The term Whig entered English political discourse. 그 Whig란 단어는 영국의 정치에 등장하는데 언제 나오느냐? Exclusion Bill Crisis. 그러니까 그거를 exclude, 아까 제임스 2세를 exclude 한다고 했죠. 그걸 법을 통하여 그 사람을 exclude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할 때 Exclusion Bill Crisis 할 때 나온 단어가 Whi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가 안 되게 하려는 사람들은 Whig이고 제임스가 되게 하려는 사람들은 토리인 것이죠. Whig was a term of abuse. term of abuse. 아주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로 부르는 말이 아니죠. Whig was a term of abuse applied to those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된 말이냐? Who wanted to exclude James. 제임스를 제외하려는 그 왕의 후보자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단어가 Whig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쪽 사람들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제임스가 왕이 되게 하려는 사람들은 토리이고 제임스가 왕이 안 되게 하려는 즉 exclude 하려는 사람들은 Whig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리는 보수당으로 Whig는 보수당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Whig라는 단어는 뭐 사실 쓰이긴 하지만 토리만큼 그렇게 쌈박한 단어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쓰입니다. 노동당 국회의원 Whig라고 하죠. 그래서 혹시 신문에 Whig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 보수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Whig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론입니다. 여기까지가 토리에 대한 것 그리고 Whig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기 나오는 중요한 사람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간단히 알아보면 이제 나중에 다른 줄거리 할 때도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제임스 2세가 결국 왕이 돼요. 찰스 2세 자기네 형이 죽은 다음에 제임스 2세가 잠깐 왕을 하지만 그 사람 금방 잘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 갈아치우는 과정을 명예혁명, Glorious Revolu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 조카는 완전 외국 사람인데 오렌지공 윌리엄이라는 사람 데려다가 이제 영국 왕을 시키죠. 그때쯤 되면 이제 의회가 왕을 거의 되게 쉽게 다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찰스 1세와 2세 다음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더 많이 나오는 동네는 그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찰스 1세, 목 잘린 찰스 1세 앞에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제임스인데 그 제임스 앞에 왕이 일리자베스 1세입니다. 영국이 스페인 함대 물리치고 그럴 때 그때가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고 그러죠. 일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죠. 헨리 8세. 헨리 8세 이제 6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는 사람이고 그중 두 번째 아내인 앤 볼린 거기에서 태어난 딸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죠. 언젠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영어 단어 토리, 보수당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토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